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 8일부터 본 방송이 연속 보도했던 캠프페이지 문제와 관련해 춘천시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공원으로 결정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업무시설은 입주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가 캠프페이지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확정지었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캠프페이지 면적의 80%를 녹지로 구성하는 공원 계획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나무를 심고 잔디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20%는 이 시장의 공약인 창작 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해 문화시설이 들어섭니다. 옛 근화동 사무소 인근 2만 5천 제곱미터로 문화시설을 집약시킬 계획입니다. 강원도에서 제안한 컨벤션 센터도 이곳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창작 종합지원센터 및 북방교류 협력 플랫폼은 시민 의견을 들어서 세부 시행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올해 안에 캠프페이지의 문화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 업무시설은 입주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몇 차례 논의됐던 강원도청과 법원, 검찰청사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세대가 또 필요한 도입성이 있다면 문화공원은 30%까지 설치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는 여유 공간으로 남겨두자. 춘천시는 캠프페이지 활용 방안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여러 논란을 조기에 매듭 짓기 위해서 공원 계획을 서둘러 확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폐막한 지 5달이 넘게 지났지만 당시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공사 대금과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올림픽 조직위 앞에서는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꼭 지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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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 동계올림픽 설상 경기장에 야외 관람석 설치 작업 등에 참여한 하청업자들이 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회 폐막 5개월이 지나도록 100억 원가량의 공사 대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사 중에 조직위의 지시에 따라 20여 차례 공사를 추가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늘었는데 조직위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영하 25도를 밑드는 그런 날씨에 공기가 없다고 그래서 가진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그 이후로 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직위는 추가 공사비 발생은 인정하지만 업체 측이 요구하는 공사비가 과도하다며 현재 재산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하청업체의 임금 체불과 조직위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직위를 상대로 직접 하시는 거는 조금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분쟁 조정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낼 예정이고요. 조금 기다려 주시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올림픽과 관련된 체불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화물차 기사 등 40여 명이 조직위에서 임금 지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여기에 컨테이너와 화장실을 임대 납품한 업체들도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집회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조직위원회 쫓아온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나라에서 이거를 해줘야 되면 일반 영세업체는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올림픽과 관련된 공사대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잇따르면서 흑자올림픽, 성공올림픽으로 평가받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의 복원과 보존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선 지역 주민 600여 명이 청와대를 찾아가 알파인 경기장을 올림픽 유산으로 남겨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의 원상 복원을 반대하는 정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앞에 주민 600여 명이 모여 알파인 경기장을 올림픽 유산으로 남겨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알파인 경기장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지역 경기에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집회에서
조성과 복원 과정에서 지역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다고 주장하며 폐광으로 몰락한 지역을 다시 살리기 위해 알파인 경기장을 관광 자원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천억이 넘는 그 시설 투자를 관광 자원화해서 그 지역 관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는 가리왕산 복원 약속을 하루빨리 이행하라며 이미 지난 6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림청도 일단 원상 복원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구기지를 대부해줬고 사용 허가해줬고 그 법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절차가 지금 현재는 완전 복원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강원도는 슬로프는 복원하더라도 곤돌라와 임도 등 최소한의 시설물이라도 남겨 산악 관광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남북한의 수산 분야 협력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평화의 바다 공원 사업이 확대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남북 수산 교류 협력 사업으로 확대해 다양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원도가 남북한 고성 앞바다에 만들겠다는 평화의 바다 공원 조성 사업을 남북 수산 교류 협력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사업 추진 TF 인원도 14명에서 해양수산부와 고성군 등을 포함해 20명으로 늘렸습니다. 20명으로 확대 구성된 새로운 남북수산교류협력 TF는 다음 달 중순 2차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당초 11개 세부 사업에 2,047억 원 규모로 추진하려던 계획을 바꿔 16개 세부 사업에 4,434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접경지 남북 어촌 평화마을 조성과 남북 인접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 남북강원 해양수산 민간단체 지원 사업 등이 추가되면서 사업비가 2배 넘게 늘었습니다. UN 대북 제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것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고성의 한해성 수산자원센터에서 키우고 있는 명태를 북한 해역에 방류하는 방안과 남북 수산자원 공동조사와 학술연구 등이 올해 말부터 추진됩니다. 남북한 간의 자원조사라든가 학술조사가 밑받침이 된다면은 남북한 간의 공동 작업이라든가 북한 경제성의 우리 어선의 입원 문제라든가 수산물 수출 가공 클러스터를 위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강원도는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릴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태풍 솔릭이 북상하면서 강원도에는 오늘 밤쯤 태풍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강원도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강원도 전 지역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태풍으로 강원도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면서 강원도 소방본부가 대비에 나섰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오늘부터 내일까지를 태풍 위험 피크 타임으로 정하고 119 비상근무는 물론 산사태와 붕괴 예산 지역 순찰, 긴급 구조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본부는 강원도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지면 주민 대피 등의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며 주민들도 국민 행동 요령을 미리 알아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춘천시는 제19호 태풍 솔릭의 북상에 따라 안전사고와 시설물 피해 예방에 대한 본격적인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춘천시는 어제 긴급 읍면동장 회의를 열고 태풍특보 발효에 대비해 단계별 비상근무 준비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또 하천과 산림, 도로, 교량, 저지대 등 피해 위험 지역 예찰 활동과 현수막, 입간판, 가설 건물, 공사 현장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사전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삼척시는 태풍에 대비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주요 관광지 운영을 중단합니다. 삼척시는 태풍이 지나가는 오늘과 모레 해상 케이블카와 해양 레일바이크,
환선굴, 해신당공원 등 주요 관광지를 임시 휴관하고 비상 대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해군 군항 페스티벌 개최가 취소됐습니다. 해군 일함대는 오늘 저녁에 개최하기로 했던 창설 72주년 기념 시민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해군 군항 페스티벌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함대는 일정을 연기해 다시 개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제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또 오늘 밤을 기해 강원도와 동해 중부 전해상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오는 11월 15일 치러질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2일 동안 전국 86개 시험지구 교육청과 고등학교에서 수능 원서를 받습니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학생은 학교에서 한꺼번에 접수하고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주소지 시험지구 교육청에 내면 됩니다. 원서를 냈더라도 접수 기간에는 시험 영역과 과목 등 접수 내용을 변경하거나 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 도내병원 2곳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전국의 280여 곳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64곳을 1등급으로 평가하고 이 가운데 도내에서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과 강원대병원을 1등급으로 선정했습니다. 원주의료원은 2등급, 속초의료원은 3등급, 강릉과 삼척, 영월의료원은 4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담 전문의 1인당 병상수 등 7개 구조 진료 지표를 평가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임직원 가운데 가족 동반 이주율은 26.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이전 대상 인원 3만 8천여 명 가운데 35.9%가 가족과 함께 이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원주 혁신도시는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26.4%만이 가족과 함께 이주해 충북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춘천국제레저대회 개막식과 K-팝 메가 콘서트가 열리는 오는 25일 송암 스포츠타운 일대에 차량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강원 최고 앞에서 송암동 회전교차로까지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대신 대회 개막식 당일을 포함해 대회 기간 내내
3개 구간에 걸쳐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1구간은 베어스 호텔 앞, 2구간은 춘천역, 3구간은 8호광장 메가시티 앞에서 오전 8시,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